아이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볼래요, 더 볼래요. 그러다가 안 돼 이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빵 부딪히고 다툼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부모님들 고민을 좀 받아서 두 분을 호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학원도 못 가고. 그랬더니 그쵸. 이 아이가 집에서 있으면서 계속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음, 입장에서는 좀 안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심심하다, 힘들다, 지겹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참고로 지금 아이의 나이는 9살입니다. 9살. 초등학교 9살, 2학년. 2학년. 네. 음, 2학년이 나이인데 아이가 처음에는 좀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적으로 나오다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무 많이 심심하지 그러면 조금만 더 볼래?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볼래요, 더 볼래요. 그러다가 안 돼 이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빵 부딪히고 다툼이 되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왜 못 보게 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까지 음, 온 경우예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음, 좀 아이 모습을 좀 보거나 이랬으면 훨씬 더 아이 성향 음. 파악하고 좋았겠지만 일단은 이런 기본 정보만으로 그냥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험은 있으시죠? 아우 많죠. 엄청 많죠. 네, 음, 매일 뭐 게임만 한다, 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음. 있다,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죠. 부모님들이 맞아요. 이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해결책을? 뭐 해결책을 원하시기는 해서 저도 제안을 드리죠. 어떻게 하라고. 근데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실천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해결책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 어려워요. 가정 네. 분위기가 다 다르고 음. 만약에 부모님이 선생님께 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냥 번뜩 떠오르는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진짜 게임 중독이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어우. 부모님이 그 옛날에 이제 컴퓨터죠. 핸드폰 아니고. 근데 선생님도 많이 제가 했잖아, 게임. 듣기로는 굉장히 저는 훌륭한 별로. 동생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 동생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 당시 망나니가 될 줄 알았던 제 동생이 지금 멀쩡히 잘 어른으로서의 어. 구실을 잘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진짜 게임하고 있는데 그 플러그 뽑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음, 근데 그 동생이랑 제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지 말라고 하고 화내고 하니까 그게 더 하고 싶고 반항하고 음.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음, 그래서 더 그랬다. 이런 얘기를 동생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랑 대립 상황이 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는 함께 그 아이가 보는 영상을 같이 보거나 게임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주제로 함께 아하. 대화를 먼저 해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네. 들으면서, 슬슬 얘기 들으면서 약간 냅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냅둬라 했는데 듣다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반응도, 맞아.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좀 같이 해볼까?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한테도 같이 하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이야기, 생각을 음, 한다는 느낌 제가 솔직히 받을 때가 있어요. 같은 음. 해결책을 얘기해도 그러실 수 부모님에 있어요. 따라서,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음. 정은정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근데 사실 저도 맨 처음 생각했던 건 쓸셈하고 같아요. 물론 근데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음, 같이 한번 해 보세요가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왜냐면 같이 하면 아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관계가 좋아져요, 아이들과. 그러면 '아 이제 음, 우리 그만해야지.' 이때 말을 잘 들어요, 아이가. 그냥 평상시에 "아 너 그런 거 해. 뭐 그런 걸 자꾸 이제 그만해."라고 하면 아이도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아빠는 맨날 그래 나한테." 이런 식의 대응인데 같이 하면서 좀 맺어진 관계가 좀 이제 이제 그만하자. 아빠도 재밌네." 음. 얘기하면서 "그만하자."라고 하면 그 말은 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솔직히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지금 그 방법을 쓰기에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네. 일단 부모로서 아이가 하는 게임을 같이 재밌게 할 수가 없어. 요새 게임 해보셨어요? 음.
제가 제 조카랑 해보려고 해봤더니 하나도 음, 재미없어. 못 음, 따라가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솔직히 약간 무리한 요구일 수 근데 있고, 저는 음, 약간의 그래도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이게 음,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재밌지는 않더라도 그치. 그래도 이제 아이 입장에서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음, 이제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 적어도 같이 하는 동안에 잔소리 하거나 저희 이제 부모님처럼 뽑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악은 막는 그런 음, 방법이지 않을까 이 하는 생각이 방법은 전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굉장히 맞아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마음 먹기 어려운 방법은 그치.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속하기는 더 어렵지. 부모가 음, 게임을 하는 거는 '아 무슨 게임이야 부모. 내가 무슨 게임이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근데 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같이 하자. 같이 하면서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지금 이거네요. 그쵸? 그쵸. 그쵸. 결국에는 이제, 근데 그 아까 이슬 쌤 말한 거 되게 동의했던, 저도 게임 한때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확실히 말렸을 때 더 하고 싶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말렸을 때.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지켜보기에는 답답하고, 또 같이 음. 하자고 하는 것도 이게 뭐 하루 이틀이지 같이 하는 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음.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한번 고민해보죠. 뭐.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해결책이. 아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고학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이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도 많거든요. 친구들하고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하는 거죠. 음. 다시 이야기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수단으로서 게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음, 그럴 수도 있고요. 저학년이나 또 마찬가지인데 어떤 아이들은 다른 재미있는 게 없어서 하기도 해요. 음. 아이를 분석해야 돼요. 아이가 왜 이 게임에 지금 자꾸 빠져드는지를 분석해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걸로 주는 거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뭐 축구를 할 수 있는 뭔가 단체에 같이 뭔가 하게 해 준다든지 음. 이런 걸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다른 재미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얘한테는 게임이 최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하기 음, 어렵죠. 그럴 때는 다른 재미있는 걸 부모가 같이 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와 같이 뭐 보드게임 하는 시간을 갖든지 차라리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든지 음,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거리를 같이 하면서 '아 얘가 게임보다 재미있는 것을 알게 해 줘야 한다.'라는 관점을 음. 음.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거 뭔가 다른 걸로 좀 대체한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음. 평상시라면 뭐 축구라든지 다른 걸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축구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막 진짜 음. 생각해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아이하고 있는데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약간 좀 미안하고 안쓰럽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음. 그렇다고 매번 놀아주기는 어렵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쵸. 이런 경우에 어쨌든 그 너무 게임에만 몰두하는 걸 좀 이렇게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다른 걸 찾아본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대안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본 예전에 저희 반 아이가 지금 떠올랐어요. 음,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게임 대신에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뭐 책도 읽어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어쩌면은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어쨌든 게임을 좋아하거나 유튜브 영상 좋아하는 친구들은 너무 다른 이런 친구들한테 갑자기 독서를 하며 해보자 이게 조금 벌칙 음. 같을 수 있다는 그치, 생각이 좀 말도 안 되지, 들어요. 사실. 그쵸, 그쵸. 음, 충분히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너가 유튜브 영상 한번 직접 편집해서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음, 슬로우 모션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영상 만드는 유튜브 채널 되게 많잖아요. 차라리 그걸 해 가지고 아이가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음, 한다든가. 음. 이런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하긴 하는 거야. 이걸 재밌어 하니까 애들이.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나 제안을 하거나 하면 아이들이 조금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제일 그 초점을 잡았던 게 뭐냐면 아직 아이가 어리다는 거. 그러니까 음. 9살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뭐 저희 긍정력에서 맨날 이야기하는데 제 아이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일과를 짜야 돼요, 일단. 하루 일과를 안 짜면 애들이 시간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나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예를 들어 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빠하고 놀고 아침에 독서하고 오전 독서가 있거든요. 독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뭐 패드 한 20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놀고 싶은 장난감 가지고 좀 놀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쭉 있어 일과들이. 그러니까 그 일과들 중에서 이제 해야 하는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이 좀 섞여 있으면 그래서 애들이 아 맞아 나 일 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일이 아, 끝나고 나면 내가 해야 되는 좀 하는 거야. 이런 이제 그 자기 루틴에. 하루를 구상하고 매번 똑같이 하는 게 음, 아니라 자기가 아, 오늘은 이거 먼저 할 거야 음, 이렇게 좀 우리 긍정용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짜는 음, 경험과 그걸 이제 본인이 내 하루를 짠다. 그리고 아, 이런 걸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음. 개념을 심어주기에 아직 9살은 늦지 않았다는 거지. 일과표를 만들면 그대로 해야 될 음.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게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대신 질문 드리는데, 음. 일과표를 짠다는 거는 매일 아침에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일주일 단위로 짜나요? 이 쇠판에다가 아이가 해야 하는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조그맣게 다 붙여놨어요. 그 찍찍이처럼. 여러 아, 개를 미리. 붙여놔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서 또 하나하게 만든 거야. 똑같아. 학급 운영하는 거랑. 만들어 놓고, 얘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아침에 이거 하고 이게 쭉 순서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계속 음,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일들을,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지. 그리고 뭐 빨리 끝나면 음, 본인이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일과를 내가 부모가 짜거나 일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부모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모두의 동의를 거쳐서 이제 짠다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뭐, 지금 그래도 4가지 정도의 해보실 만한 건 나왔으니까,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해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가 보면 또 해볼게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너 안 한다고 해는 왜 했어? 이런다거나 아니면 아까 음, 이슬쌤 얘기한 것처럼 막 전선 뽑아버린다든지 막 컴퓨터 막 부셔버리고 막 이런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음, 이야기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음. 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보시는지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이제 더 이제 내가 부모님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더 할 명분을 주는 거죠. 어허, 아이에게. 저는 제 동생의 말을 빌어서 말합니다. 음, 같은 사례를 사실 많이 들었는데 음, 대부분의 경우에 억지로 막 하지 못하게 막 뺐거나 강압적으로 했을 때 아이가 반발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경험적으로 보아도 또는 이론적으로 보아도 그 방법은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린아이일수록 단기간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반항심, 뭔가 나중에 내가 하고 말 거야라는 뭐 어떤 결심, 복수심 음, 이런 거는 계속 생길 거라는 거고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관계는 안 좋아진다. 지금 이런 데 다 동의는 두 분 다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 기기 가지고 씨름을 하신다면 하지 마! 안 돼! 뭐 혹은 부신다거나 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되 저희가 말한 4가지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고 또 안 되시면 다시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안 되면 진짜 다음에는 아예 전문가 찾아갈게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